안녕하세요. 에브리마인드 상담사 안주연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양육자님들과 우리의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웬만한 어떤 문제들에서도 끄떡없이 잘 이겨내시는 분들이 양육이라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유난히 맥을 못 추고 쓰러지시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만큼 양육이라는 건 정말 잘 해내고 싶은 일이면서도 동시에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이에게 누구보다 좋은 양육자가 되고 싶으신 거죠. 하지만 현실은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2014년부터 17년까지 보건복지부의 빅데이터 연구에 따르면 양육과 관련된 키워드를 조사했을 때 어렵다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행복, 기쁨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은 20위권 안에 순위에 들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를 양육한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양육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양육 스트레스가 더욱더 가중되었다는 연구들이 많다는 걸 보면 요즘 얼마나 고민들이 많으실지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양육자가 좋은 양육자일까요? 항상 내 아이를 웃게 해주고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슬픔은 일절 느끼지 않고 행복감만 느끼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양육자가 되고 싶으신 걸까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육자는 환상 속에서만 존재해요. 그러니 양육자님께서 그런 양육자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좋은 양육자가 되지 못했다고 자책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양육자인가 한번 묻고 답을 찾아보시길 바래요. 좋은 양육자가 되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생각보다 많은 양육자님들이 이렇게 하면 좋대, 저렇게 하면 좋대 이런 외부의 소리들을 계속해서 쫓아다니세요. 그리고 그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위축되시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그 외부의 소리를 쫓아다니느라 정작 나라는 사람이 소외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완벽하게 좋은 양육자는 없어요.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인 도널드 위니컷은 이렇게 말했어요. 완벽하게 잘 맞춰줄 필요는 없다. 다만 극단적인 수준이나 공포를 막아줄 수 있을 정도의 일반적인 정도로 노력하거나 적당한 정도의 좋은 것이면 된다라고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좋은 양육자로서의 자질과 태도가 있을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내가 나로서 좋은 양육자일 수 있는 부분, 내가 나이기에 좋은 양육자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신다면 그런대로 꽤 괜찮은 양육자의 길을 가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네, 정말 아픈 마음으로 용기 내서 이야기 꺼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어릴 때는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실수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주기보단 혼내고 비난하고 책임을 묻고 그랬다면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아요. 나를 좀 따뜻하게 품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도 갖게 되셨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경험 때문에 나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정말 따뜻한 양육자가 되어줘야지, 내 아이에게는 나 같은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을 갖게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그 바람과 그 다짐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다만 우리에게는 익숙한 방식이 있어요. 특히나 놀라거나 바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할 때는 나에게 익숙해서 몸에 배어있는 방식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실수했을 때는 내 몸과 마음이 너무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끊어줘야 해요. 잠시만 깊게 심호흡을 한 후에 지금 아이의 마음이 어떨지, 내가 정말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잠시 정리해 볼 수 있다면 조금은 달리 반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육자와 똑같지 않습니다. 어제 아이를 혼내고 모욕을 주었다는 사실에 위축되고 자책감이 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양육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이것 자체로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자꾸만 원치 않는 반응이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깊이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각나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기억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여러 경험을 통해 축적되어 내 머릿속엔 존재하고 있지만 끄집어내어서 인식할 수는 없는 기억이에요. 하지만 행동에는 영향을 주지요. 보통 만 3세 전에 형성된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이 생각이 이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내 대인관계 방식의 큰 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말이죠. 정말 고약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어린 시절에 나의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때 내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뎠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잘 찾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당시 나의 경험들을 따뜻하면서도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서운 양육자가 내 옆에 있지 않은데도 어디선가 되게 무섭게 혼내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스스로를 질책하는 목소리에 다시 한번 조마조마하게 두렵고 숨고 싶진 않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내 아이에게 따뜻한 양육자가 되어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나 자신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실 수 있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방식이 점점 더 수월하게 나에게 익숙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양육자님들께서 상담에 오시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양육자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저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면은 상담사인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렇게 일을 하다가 핸드폰에 전화가 왔는데 이 전화번호에 담임 선생님 번호나 아이들 학교 번호가 뜨면 잘못한 게 없는데도 괜히 막 가슴이 철렁해지고, 아, 내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지?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걸 막 이렇게 막 짚어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물론 양육 문제로 상담에 오시면 아이와 어떻게 지내시는지에 대해서 상담사들이 묻게 돼요. 이 과정이 때로는 양육자님들에게는 좀 이렇게 괴로우실 때도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상담 선생님이 나를 되게 나쁜 양육자로 보고 잘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때로는 나도 되게 할 만큼 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런 변호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담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여러분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 건지, 어떤 부분이 양육자님들을 난감하게 하고 있는 건지 좀 더 깊게 알아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상담을 하다 보면 양육자로서 좀 더 노력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게 돼요. 하지만 그건 양육자님께서 잘못하셨으니까 양육자님만 잘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사실 양육자님과는 구별된 하나의 인격체죠.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거기에는 아이의 타고난 어떤 성향, 기질, 그리고 아이의 발달 단계, 양육자님 이외에 굉장히 많은 어떤 관계, 그리고 아이가 처해진 상황, 이런 등등등의 여러 요인들이 함께 작용을 해서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다만 상담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바로 양육자님이시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상담을 통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아이를 잘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양육자님이시니까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해 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양육자님이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양육자님은 정말 진심을 다해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우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상담자도 함부로 양육자님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양육자님께서 만약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래요. 양육자님의 그 온전한 마음이 아이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돼서 어떤 아름다운 관계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응원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담사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양육자님들의 고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애쓰느라 최선을 다하고 계신 양육자님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에브리마인드 상담사 안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